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던 4월의 아침, 충남 홍성 시내는 아직 상점 셔터도 올리지 못한 채 고요했다. 그러나 도심 외곽 공설운동장 주차장에는 이미 전세버스가 주차칸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버스 도착 시간은 새벽 5시,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졸음 대신 약속된 축제를 앞둔 설렘이 차올랐다. 사랑빈이라는 통일된 로고가 인쇄된 스카프가 곳곳에서 펄럭였고 누군가는 활짝 피어난 벚꽃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심지어 배를 타고 제주에서 올라온 팬까지 그 수는 정확히 650명.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니었다. 김용빈이 팬카페 생방송에서 우리가 올해 650일을 함께했네요 라며 내뱉은 한마디가 씨앗이 되었고 팬들은 650이라는 숫자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서 힘을 모았다. 새벽길을 달린 24대 버스는 그렇게 하나의 물결이 되어 홍성을 향해 흘러들어왔다. 버스마다 풍경은 달랐다. 1호차는 대학 새내기들의 열기로, 2호차는 육아에 지친 엄마 팬들의 수다로, 3호차는 7080세대가 꺼낸 옛 추억 노래로 꽉 차 있었다. 15호차 어디쯤에선 한 소녀가 나 오늘 꼭 사인 받을 거야 라고 외쳤고 옆자리 아주머니는 걱정 마. 내가 밀어줄게 라며 엄마 미소를 지었다. 버스 기사들은 놀랐다. 평생 전국 방방곡곡을 달려봤지만 승객 전원이 동일한 목적지에 동일한 이유로 무료로 초대받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김용빈 측이 직접 대절 계약을 했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라는 요청을 수차례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버스기사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무슨 대선을 치르는 줄 알았다 오고 웃었다. 누군가 말했다. 이 버스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타임머신이라고. 실제로 버스 안에서 흘러나온 김용빈 데뷔 초창기 영상과 최신 콘서트 실황을 번갈아 보는 동안 팬들은 또 다른 시간을 여행했다. 5년 전 무명 가수 김용빈이 대학 축제에서 사람 10명 앞에서 노래 부르던 모습. 3년 전 미스터 트롯 결승에서 지대로 영원히를 부르며 눈가를 붉혔던 순간. 그리고 작년 첫 전국 투어의 앵콜에 울먹이며 여러분이 제 별빛이라고 속삭이던 장면. 버스 안은 울고 웃고 떠드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정오 무렵 드디어 도착한 KB 전국 노래자랑 홍성편 녹화 현장은 이미 지역 주민들의 흥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24대 버스 문이 열리자 공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돌변했다. 쏟아져 내린 650명의 붉은 응원봉은 마치 태양을 복제한 듯 강렬했고 김용빈을 연호하는 목소리는 운동장 스피커보다 컸다. 사회자는 이러다 국제 뉴스에 나겠다며 농담했지만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무대 뒤 대기실, 김용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대기실 벽에 걸려있던 작은 모니터엔 팬들이 차례차례 객석을 채우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매니저는 멜로디 점검합시다라며 귀에 인이어를 꽂아줬지만 그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분들을 위해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회자의 힘찬 소개와 함께 무대로 걸어나간 순간 운동장은 거대한 함성의 바다로 변했다. 마이크를 잡은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아이네 안에 당신이 관객 650명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김용빈의 음색은 종소리처럼 맑으면서도 심장을 파고드는 저음으로 이어졌다. 고음에 올라갈 때마다 객석의 조명이 파도처럼 일렁였고 클라이맥스에서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곡이 끝났을 때 사회자는 다음 출연자를 소개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관객, 스태프, 심사위원, 카메라맨까지 하나같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음 섞인 환호가 가득한 가운데 그는 깊은 인사를 남기고 퇴장했다. 하지만 그 인사는 서곡에 불과했다. 대기실 복도로 들어오자마자 경호 책임자는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라고 재촉했다. 이미 KBS 본사에서 준비 중인 라디오 인터뷰 시간이 촉박했다. 그러나 김용빈은 고개를 저었다. 팬분들 먼저 찾아가도 될까요? 경호팀은 당황했다. 버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팬들이 저를 위험에서 구해줬는데 제가 갈 차례죠. 결국 매니저와 의전팀이 동행한 가운데 그 길고도 놀라운 버스 투어가 시작됐다. 1호차 계단을 한 발 한 발 오를 때마다 세상이 멈췄다. 버스 안에 있던 학생 팬은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고 불현듯 김용빈이 두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여주자 마치 폭죽이 터지듯 환호가 폭발했다. 그는 맨 앞자리부터 통로를 따라 걸으며 일일이 눈을 맞췄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새벽 2시에 출발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 학교는 어쩌고 오셨대요? 대단하세요. 멀미는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제가 모닝커피 쿠폰 드릴게요. 진심 어린 농담과 감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다. 인기 가수가 아닌 친근한 오빠, 아들이자 손자 같은 모습이었다. 버스가 미묘하게 흔들릴 때마다 그는 손잡이를 붙잡고 안전벨트 꼭 하세요 라고 외쳤다. 팬들은 다시 한번 움찔하며 웃었다. 15호차쯤 들어섰을 때 한 여성 팬이 편지를 내밀었다. 제가 암투병 중인데 당신 노래 덕분에 힘냈어요. 김용빈은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만히 가슴께에 얹었다.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더 열심히 살게요. 말끝이 약간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가 고개를 숙이자 버스 안은 고요해졌다. 잠시 후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 순간 매니저는 외면하려 했지만 몰려오는 눈물이 그를 배신했다. 마지막 24호차까지 그는 총 48번의 버스 계단을 오르내리며 수백 번 고맙습니다를 반복했다. 걸음걸이는 점점 느려졌지만 표정은 더 밝아졌다. 마지막 버스 출발 전 그는 밖으로 나와 주차장 한복판에 섰다. 24개의 엔진이 동시에 시동을 켜자 진동이 땅을 울렸고 그는 두 손을 모아 크게 외쳤다. 여러분이 제 노래입니다. 편히 쉬세요. 버스 창마다 손이 창문을 뚫을 듯 흔들렸다. 그리고 버스가 도로 위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팬들이 작게라도 보일 때까지, 작은 점이 되어도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를 지켜보던 경호원은 조용히 캡모자를 벗어 가슴에 댔다. 진짜 가수야. 이후 모든 스케줄이 지연됐음에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라디오 PD는 마이크를 켜며 웃었다. 팬들을 만난 뒤라 그런가 얼굴이 더 빛나네요. 김용빈은 잠시 침묵했다. PD님, 사실은 제가 팬분들께 빛을 빌려왔어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켰다. 피곤을 감추지 못했지만 먼저 팬들에게 안전 귀가 인증샷들 요청했고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이 줄줄이 업로드됐다. 버스 안 요란한 응원봉 대신 집 소파에 누운 채 잠옷 차림으로 잘 도착했어요. 라고 외치는 팬들의 모습이 이어졌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시라는 그의 말과 함께 라이브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10만을 돌파했다. 언론 기사 수십 건이 쏟아졌다. 24대를 움직인 팬심, 그보다 위대한 팬사랑, 김용빈, 스타와 팬의 벽을 허물다 트로트계 가숑빈 탄생 제목은 화려했지만 그는 다음날 새벽 다시 연습실로 향했다. 새 싱글 내일의 태양 녹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니저가 오늘은 좀 쉬셔도 되잖아요 라며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팬들이 준 하루를 나는 노래로 채워야 해요. 곡이 완성되자 프로듀서는 놀랐다. 무대 위보다 더 풍성해졌네. 김용빈은 웃었다. 제 650명이 내 심장에 북을 치고 갔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650일의 약속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내용은 단순했다. 65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를 웃게 만들자. 실천 방법은 다양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캔커피를 건네거나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SNS에 하루 한 줄 돈을 당신 고마웠어요라는 고백을 적는 것. 프로젝트 리더는 김용빈이 우리를 웃게 했으니 우리는 세상을 웃게 하자고 선언했다. 이 운동은 SNS 해시태그 샵650스마일 챌린지로 확산됐다.
지방 방송국 앵커가 오늘도 650미소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어느 초등학교는 학급 게시판에 조늘의 미소 칸을 만들었다. 김용빈은 공식 팬카페에 글을 남겼다. 여러분이 제 버스입니다. 제가 올라탈 차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루하루 사람들 마음에 탑승하며 노래할게요. 650명의 함성이 만든 선순환, 그것은 단순한 팬문화를 넘어선 사회적 울림으로 자라났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김용빈이 버스 투어를 감행하며 진짜 바라던 결실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가수 김용빈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단숨에 내지르는 고음, 흠잡을 데 없는 무대 매너, 혹은 조용히 미소 지을 때 보조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늦추는 사람, 팬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지지 않았는가? 음악 산업은 자주 냉정하다. 히트곡이 없으면 금세 잊힌다. 그러나 진심은 닳지 않는다. 24대 버스를 찾아간 40분이 차트 1위를 넘어서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날 홍성에서 목격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내일, 내년에도 길이 전해질 것이다. 다음 무대에서 김용빈이 어떤 노래를 부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무대 뒤, 어두운 복도 어딘가에 서서 또다시 팬들이 안전하게 도착했을까 걱정하는 그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그의 노래는 언제나 새벽까지 살아남아 누군가의 귓가를 두드릴 것이다. 650명의 버스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언젠가 당신이 도심 한복판에서 혹은 먼 지방 소도시에서 예고 없이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그 소리가 김용빈의 목소리라면 주저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라. 그 안엔 여전히 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을 테니. 그리고 언젠가 그가 또다시 이렇게 외친다면 같이 가요. 이번엔 당신이 그 버스에 올라타기를.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다. 노래보다 큰 사랑, 진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은 무대가 될 테니까.